자, 예, 이것이 그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 시신 발견 현장, 유류품, 시신 상태, 그다음에 부검 결과, 그다음에 목격자, 그다음에 제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 노들길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의 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추리를 해봐야죠. 추리를.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인가요? 추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 사건을. 저는 이 사건을 쭉 살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봅시다. 첫 번째 추리부터 합시다. 친구 B씨가 있죠. 피해자 A씨가 있고 친구 B씨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친구 A씨야, 아니 피해자야. 살해당했어. 고교동창 친구가 있어. 7월 2일 밤에 둘이 홍대 부근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다 그랬거든. 술을 마셨는데 이제 과음을 했다랍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렇게 마셨다. 이 친구 B 씨의 진술을 봅시다. 거기에서 좀 의문점이 좀 있죠. 친구 B 씨의 진술에는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사관인데 참고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해.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도 다 분석을 해봐야 되죠. 네. 다 분석을 해봐야 돼. 그렇죠. 이 친구 B씨,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B씨 진술에서의 의문점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술자리. 그날 7월 2일 밤에 피해자 이 사람이 그날 생일이라서 홍대 인근에서 만나서 이제 술집에 만나서 술 한잔 했다는 거, 그 술자리. 그렇죠? 그 술자리가 과연 있었는지. 그렇죠? 친구 B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실종 당시 피해자 A 씨는 만취 상태였답니다. 만취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로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위에 남아있는 이제 무려 술 먹으면서 안주를 먹었다든가 밥을 먹었다든가 하면 위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위 내용물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혈성액뿐 다른 음식물은 없었대요. 위를 부검해 보니까 뭐 음식을 먹은 흔적이 없는 거야. 이에 대해 부검 전문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KBS 거기 나온 부검 전문가는 만취된 상태에서 납치가 되었고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생각하거든. 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 친구 B씨의 진술에 의하면은 술을 마셔가지고 술 마셨다는데 부검 결과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어. 제로야. 위에도 내용물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추리를 할 수 있어요? 술 잔뜩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깼다.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술을 안 먹었다고 추리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후자로 보거든요. 네. 술 먹지 않았다고 난 보거든. 위에도 내용물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제로야. 전혀 술을 먹은 그게 안 나타나. 그럼 안 먹었을 수 있잖아요. 안 먹었어. 그렇죠? 봅시다. 그 부검 전문가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한 것은 친구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죠. 부검 전문가, 부검한 피해자 A씨는 범행 당일, 사건 당일 아예 술을 안 마셨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 후자라면은 친구 B씨의 진술은 거짓이 되는 거죠. 친구는 그날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라 그랬거든. 피해자도 술을 많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이런 상태였다는데 부검 결과를 보니까 술 안 먹은 걸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나. 그다음 위에도 내용물이 없어. 위장에도 내용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셨을 수도 있고 안 마셨을 수도 있는데 마시고선 나중에 몸속에 있는 알코올이 분해됐을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런 술자리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술을 안 마셨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술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만약에 후자라면 어때요? 친구 B씨의 진술은 거짓이 되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을 많이 마셨다는데 술을 부검 결과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술을 안 마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가 거짓말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B씨의 진술대로라면 B씨의 진술대로라면 2일 밤에 홍대 부근에서 피해자는 자신과 친구가 만취 상태로 당산역 쪽으로 갔고 거기서 범인에게 납치되어 끌려갔고 범행이 이루어진 후 3일 새벽 또는 3일 늦은 오후에 시신이 유기되었다는 것인데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사람이 술을 과음을 해서 만취 상태야. 이게 하루도 채 안 돼가지고 몸속에 있는 알코올이 다 분해됐다고요? 난 그렇게 보지 않거든. 그렇죠? 시신이 발견된 것은 4일 자정이었죠. 그러니까 새벽 1시쯤이었죠. 시신 유기는 살해 후 유기되었으므로 살해 시간은 유기 시간보다 앞서죠.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이 분해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 A씨는 술을 안 먹은 것으로 봐야 그게 되죠. 위 내용물에서 아무런 음식물이 나왔다는 점도 그와 같죠. 그렇죠? 채 하루도 안 돼가지고서 알코올이 다 분해됐대.
이 친구 B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술 먹었다 그랬거든. 근데 부검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 근데 부검 결과를 보고선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술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분해가 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 마셨다고 우선 추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빨리 분해되지 않거든. 혈중 알코올이 하루도 채 안 되게 이렇게 분해돼. 게다가 이제 살해 당한다면은 알코올이 분해되지 못하니까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분해되잖아요. 근데 살아 있는 상태도 이 친구가 범인한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죽은 것 같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신 지 뭐 한 3, 4시간 아니면 5시간 안에 몸속에서 분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 씨의 진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서 방송에서 부검 전문가는 뭐 시신의 무릎이 굽혀져 있었는데 부검할 당시에는 무릎 관절이 펴진 것으로 보아 뭐 시신 유기 전 뭐 3, 4시간 전에 살아낸 것으로 추정해. 뭐그 내용은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시신이 유기되기 얼마 전에 살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 추정 시간은 어떻게 본 거예요? 시신 유기는 언제 벌어졌을까요? 시신 유기는 훤한 대낮에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사람들 다 차 왔다 갔다 하는데 훤한 대낮에 벌어지진 않았을 거니까 7월 2일 밤에 사라졌고 피해자의 씨가 7월 2일 밤에 사라졌고 밤에 유기됐을 테니까 7월 3일 뭐 새벽 한 3, 4시쯤이나 그렇죠? 7월 3일 오후 11시나 뭐 10시나 11시나 그쯤이거든. 그 두 개거든. 시신 그 유기한 시간이. 그렇죠? 7월 3일 새벽 3, 4시에 했다면은 포맨 그뭐 강간 비슷한 거 하고선 바로 죽이고 버렸다는 거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7월 3일 오후 10시나 11시에 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 거? 역시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하루가 채 안 되죠. 그때 혈중 알코올이 다 분해된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 그렇죠? 그 방송에서 나왔던 뭐 시신의 무릎 관절이 펴졌다 안 펴졌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 살해당하고 얼마 안 있어서 유기된 거고 그렇죠? 살해당하고 한다면 유기되고 관절은 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 4시간 전에 살해되고선 버려졌다 그래서 발견됐다 그러면은 펴질 수 있죠. 한 7, 8시간 살해되고서 7시간 흘러서 발견됐어. 그래도 무릎 펴져요. 그게 무릎 펴진다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비교적 일찍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라는 거. 그리고 위에서 내용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뭐예요? 그날 당일 밤에 7월 2일 날 술 먹었다는 거. 술 먹고서 얘가 만취 상태였다가 이 진술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 B 씨의 진술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B 씨의 진술에서의 의문점 해가지고 술자리
과연 그 술자리가 있었느냐? 저는 술자리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술자리가 없었다고. 자, 두 번째 추리한 내용은 뭐냐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인이 범행을 한 장소는 당산역 부근일까 아니면 제3의 장소일까? 그렇죠. 시신 유기 장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유가 성산대교 인근 노들로 배수로 있거든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 바로 옆이에요. 근데 이 시신 유기 장소를 살펴보면은 당산역이 여기 있어. 당산역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한강이 흐르죠. 당산역 있고 저 위쪽은 어때요? 강서구죠. 강서 화곡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김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당산역 약간 밑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죠. 그 부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시신이 발견된 이곳은 김포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방향인데 그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당산역 부근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방향 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영등포구로 진입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당산역 부근하고는 반대 방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길이 보면은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가고 이 차는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다니잖아. 이 차는 이렇게 가고 이 차는 이렇게 오고. 그렇죠? 근데 시신은 어디서 발견됐어요? 이 차가 이렇게 오는 이 차의 도로가 여기 배수로에서 발견됐거든. 당산역에서 만약 범행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서 유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버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A씨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당산역 부근 그 노인회관 비석 옆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 우리는 어떻게 추리할 수 있어요? 범인의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노들로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당산역 부근 비석에다가 유류품을 버리고 그리고 간 거죠.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노들로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당산역 부근으로 가고 이렇게 간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간 거라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당산역 부근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범행이 저질러지고 나서 그 사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사후행위라는 게 뭐예요? 범죄 이제 사람 죽이고 나서 시신 유기랑 유류품 처리하는 거죠. 유류품 이제 버리는 거죠. 사후행위가 일어난 곳이지 당산역 부근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고. 거기에서 납치가 이루어져서 살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어.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랬어. 그런 다음에 시신 유기를 거기다 한 것뿐이지. 사후행위를 한 곳이 한 거예요. 당산역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하면 제일 먼저 뭘 처리해요? 이 사람 유류품 옷 입었던 거 다 벗겨가지고 옷, 뭐 핸드백, 가방, 선글라스 뭐 이런 거부터 버리고 나서 시신을 유기해요? 아니라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범인이 제일 먼저 하는 건요. 시신부터 유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류품을 버려요. 유류품 먼저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러 가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의 동선은 노들로에서 당산역 부근 비석으로 온 거야. 그쵸? 범인은 알몸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다 실었죠. 범인이야. 알몸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다 실었어요. 여러분, 차량 뒤에 실을 때 옷 입은 상태였을까요? 아니에요. 옷 다 벗긴 상태야. 다 벗기고 유류품은 유류품대로, 시신은 알몸 상태로. 그런 상태로 차를 몰고선 어디로 왔냐면 그 노들길까지 온 거죠. 성산대교 노들길까지 와서 거기서 노들로 배수로에다가 시신 버리고 그다음 이제 유류품 버리고 이런 거죠. 범인은 알몸 상태의 시신을 자신 차량 뒷좌석에 실었고 그 차량은 당산역 부근에서 유턴해서 노들길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당산역 쪽으로 향하는 방향 노들길가에 버리고 쭉 따라 올라오면서 길을 따라오면서 범인 혹은 범인과 뭐 동행한 동조자, 협조자가 내려서 유류품을 당산역 부근 비석 옆에 두고 사라진 거예요. 따라서 당산역 부근은 납치 및 살해가 이루어진 범행 장소가 아니라 시신과 유류품이 유기된 사후행위 장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산역 부근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 사후행위 장소라면 이건 역시 친구 B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음을 의심해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당산역까지 가가지고선 거기서 친구가 토끼굴로 사라지고 뭐 이랬다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뭔가 납치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다고 무슨 진술을 했는데, 시신 유기하고 유류품이 발견된 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움직인 것 같지 않거든. 거기가 범행 장소 같지 않거든. 그럼 이 친구 B 씨는 뭐예요? 뭔가 진술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그렇죠? 친구 B 씨의 진술은요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되게 많다고. 그렇죠? 당산역 부근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면 목격자 1, 2는 아까 목격자 1, 2가 누구였죠? 환경미화원과 인근 주변에 살던 그 여대생 그 뭐 이씨인가 그 여대생 있죠. 그 목격자 1, 2는 어때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므로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목격자 3인 견인차 기사의 진술만 남는 거죠. 목격자 3명 중에서 2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제외해야 되죠. 한 사람 누구예요? 견인차 기사가 목격한 거. 견인차 기사가 본 어두운 색깔의 아반떼 XD 차량의 2 남자는 범인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목격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아반떼 2 남자도 뭔가 수상한 차량이 그곳에서 뭔가를 유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차량을 세워놓고 그 부근을 살펴본 사람일 수도 있죠. 둘이 나누었다는 대화도 뭐 그래서 나온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범인이 아니라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좀 수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뒤에 오다가 내려서 보니까 그걸 살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와 견인차 비슷하게 쓱 지나가니까 야 경찰차냐 이거 아니 견인차야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아반떼 XD 거기에 있는 2 남자 뭐 괜한 오해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이 싫어서 신고하지 않고 사라진 것일 수도 있죠.
아반떼 차량 두 남자가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목격자 3명 중 견인차 기사의 진술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3명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본 사건하고는 해당이 안 돼. 이 세 번째 요거는 좀 유의미하죠. 근데 이 목격자 진술이 좀 유의미한 그걸 제외하고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본 사건과는. 그렇죠. 세 번째 추리한 내용. 피해자 A씨의 이상행동. 이 사람 죽었잖아요. 이 사람 그날 이상행동했어. 어떤 이상행동했어요? 친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이상행동을 했나요? 술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한강 보러 가자고 했고, 택시가 채 서기도 전에 황급히 내려서 달아났고, 계단에 쭈그려 앉아있다가 또 다시 달아났다는 거죠. 이상행동이잖아. 이 같은 피해자 A씨의 행동은 이 피해자 A씨의 이런 이상행동은 평소 술 먹으면 그런 술버릇이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평소 술버릇은 아닌데 평소 고민해오던 어떤 심적인 괴로움에서 비롯된 이상행동일 수 있죠. 갑자기 한강 가자 그러고 한강에 택시가 서기도 전에 황급히 내려서 막 다 뛰어가고 또 거기 잡으니까 또 뛰어가고 이랬대. 이상행동이잖아. 그 이상행동이 평소에 그런 술버릇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엄청 심적인 괴로움이 고민거리가 있었다든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이상행동을 했겠죠. 한마디로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데 주변인의 탐문 수사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알아보면 돼요? 이 주변 인물, 이 피해자의 A씨의 주변 인물. 여동생한테 가서 야, 너 언니가 술 먹으면은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버릇 있냐? 아니 막 이상 행동을 하냐?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러냐? 아니 언니는 그런 술버릇은 없는데. 그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경찰이. 그렇죠?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와 친구 B씨가 마신 주량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친구 B씨한테 물어봐야지. 그날 홍대 부근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다는데 당신은 소주 몇 병 먹은 거요? 이 죽은 피해자 A씨는 그날 소주 몇 병 먹은 거예요? 물어봤어야지 경찰이. 물어봤어야죠. 이 사람 진술도 다 분석을 해봐야 돼요 경찰은. 그렇죠? 친구 B씨의 진술처럼 A씨의 이상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된 내용이 없어요. 게다가 만취한 A씨가 친구 B씨를 따돌릴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뛰어갔다는 점도 석연치 않죠. 여러분 만취한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달아나고 쉽지 않거든. 비틀거리지. 그렇죠. 이 친구는 그렇게 술을 많이 안 먹은 것 같아. 이 친구는 술이 많이 취했대. 많이 취한 친구가 막 뛰어가는데 못 잡을까요? 또 좀 석연치 않죠. 전주에서 서울에 올라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A씨가 한강으로 통하는 토끼굴 방향으로 뛰어갔다는 점도 좀 석연치 않죠. 왜 그래요? 전북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넉 달 됐는데 취업 공부한다고 했던 친구가
서울 지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산역 거기에서 한강으로 통하는 토끼굴을 발견하고 그쪽 방향으로 뛰고 그랬을 건 아닐 것 같고,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죠. 그렇죠? 한강 보러 가고 싶다 했다. 거기에서 내리더니만, 택시에서 내리더니만 갑자기 막 뛰어가기 시작했다. 근데 뛰어간 방향이 한강으로 통한 토끼굴 방향이었다. 뭔가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들죠. 왜 그래요? 이 친구는 지방에서 온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 지리를 그렇게 뭐 어느 쪽 방향이 한강 방향이고 그쪽을 통한 토끼굴 그런 지리까지 그렇게 잘 알 것 같지 않거든. 그렇죠? 좀 석연치 않죠. 물론 알 수도 있어. 근데 그, 그 서울 지리에 그렇게 익숙할 것 같지 않거든.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 온 지. 자 봅시다. 친구 B 씨는 피해자 A 씨가 이상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애초에 그런 이상 행동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 아니라 특이하고 예외적인 행동 양식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 평소 술버릇 중에서 그런 술버릇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 왜냐하면 술 먹으면은 옷 벗고 옷 벗는 버릇이 있대. 옷 벗는 버. 옷 벗는 것이 이제 뭐 자기 집에 들어오면 술 먹고서 뭐 더우니까 옷 벗잖아. 나도 그런 술버릇이 있거든. 근데 술 먹으면은 막 뛰어가고 그러는 성격은 없고 그런 술버릇은 없고 집에 들어오면 가깝다고 그러니까 옷을 벗거든. 근데 이 친구도 술버릇 중에서 그런 술버릇은 없는 거야. 술버릇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술만 먹으면은 행패 부리는 친구 있고, 술만 먹으면 병을 깨는 친구도 있고, 술만 부리면 뛰어가는 친구도 있고, 술만 먹으면 우는 친구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술만 먹으면 말이 없어지고 벽 같은데 기대가 쭈그려 있는 그런 술버릇도 있고, 그렇죠? 조용해지는 그런 술버릇도 있고, 막 흥분해서 막 뛰고 유리병 깨고 막 이런 그런 술버릇도 있죠. 주사가 심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이 피해자 A 씨는 술 먹으면 막 달려가고 있는 성격 같지는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동창 친구 B 씨의 진술에는 의심 가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예. 그렇죠. 또 뭘 의심했냐, 어떤 게 좀 의심스러웠냐면은 한강을 보러